자, 지금 수업 들어가기 전에 그 광고 말씀 올릴게요. 지금 그 학기론 선생님이 기출문제 수업 시간에 풀어드리겠다고 말씀하셨나요? 말씀 안 하셨어요? 하셨다는 것 같더라고요. 기출문제가 나왔거든요. 1차 민법하고 학계로. 그 다음에 2차 있을 거고, 우리 시험은 뭐 기출문제가 거의 70% 이상 나오니까 다른 거 안 보고 기출문제만 한 10번 이상 풀어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합격의 길은 어디에 있어요? 기출문제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민법도 가능하면 이제 우리가 물권법 끝나면 요약집 가지고 들어갈 거잖아요. 그 기출문제 문제를 풀어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구매해서 신청하셔가지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지상권 했잖아요. 지상권. 우리가 이제 뭐 용익물권에는 세 개가 있잖아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난 시간에 이제 지상권 했고, 이번 시간에 이제 지역권과 전세권 할 차례잖아요. 보통 한 세 문제, 네 문제 정도 나오는데, 어차피 그 물권이니까, 정말 중요하고, 이 중에서 지상권 일반하고,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 있잖아요. 두 개의 파트가 두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나오는 거죠. 지역권 한 문제, 전세권에서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이제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자, 지상권 보면 항상 이렇게 되죠. 갑이 X 토지가 있는데, 자, 을은 지금 토지 위에다가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뭐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을하고 갑하고 갑의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을 하고 등기까지 하면 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지상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서 이제 첫 번째 물어볼 때는 여기 소유물하고 이 지상권하고는 별개로 가는 거예요. 별개. 즉 말해서 지상권을 놔두고 요것만 따로 처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거는 놔두고 지상권만 따로 처분할 수 있어요. 왜? 물권은 뭐가 본질이에요? 처분이 본질이니까.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별개로 간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지금 을은 등기까지 해야 지상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서 을은 지금 갑의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자기 건물, 자기 공작물, 자기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면 언제까지 사용 수익? 기간 동안. 그렇죠? 기간 나오죠? 기간은 장기 규정, 단기 규정. 단기 규정이에요. 단기 규정. 그래서 장기 규정은 틀려요. 단기 규정. 그래서 지상물에 따라서 이게 30년 이상, 15년 이상, 5년 이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규정이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올라간 거는 그냥 효력이 있어요. 아래로 내려가면 효력이 없고 이 선에서 정해져 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30년 이상이라는 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견고한 건물 아니면 수목. 그러니까 여기 지상물이 견고한 건물이에요. 아니면 수목이에요. 그러면 30년 이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20년 했어요. 그럼 몇 년이에요? 아래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년 했다면 그냥 30년이 되는 거예요. 40년 했어요. 그러면 40년이 되는 거예요. 40년.
만약에 20년 했다면은 이거 인정이 안 되고, 여기 30년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 여기. 15년은 일반 건축물. 경고하지 않는 일반 건축물. 이것도 마찬가지. 단기 규정이니까 위로 올라간 거는 맞아요. 만약에 20년 해서 그럼 20년 맞아요. 근데 만약에 10년 했어요. 그럼 이걸 적용하지 않고 몇 년? 15년. 그 다음에 공작물은 몇 년? 공작물 5년. 마찬가지 단기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용익물권은 기간이 뭐가 되면, 만료가 되면 이 등기, 지상권 등기 말소야 소멸돼요, 자동 소멸해요? 자동 소멸해요. 근데 기간이 만료돼서 지상권이 자동 소멸됐는데 위에 이것이 뭐하고 있어요? 지상물이 뭐하고 있으며? 현존하고 있으며 지상권자는 설정자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요? 먼저 기간을 연장해 주세요. 그래서 갱신 청구하는 거예요. 갱신 청구. 그럼 갱신 청구하면 갑은 여기에 대해서 뭐 할 수도 있고, yes 할 수도 있고, no 할 수도 있어요. yes 하면 기간 뭐 하면 되고, 연장하면 되고, 만약에 no 하면 연장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을이 갑에게 이 지상물을 사주세요 하는 거예요. 매수 청구 들어가면 갑은 거절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갱노매, 매수 청구. 그래서 우리가 갱노매, 이거는 강행 규정이면서 뭐예요? 형성권이에요. 일방적으로 해버려요. 형성권.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지상권에서 지료는 지금 지상권자가 설정자한테 지료를 주잖아요. 자, 원칙은 유상이 원칙이에요, 무상이 원칙이에요? 무상이 원칙이에요. 원칙은 무상이에요.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둘이 주기로 했어요. 그럼 예외적으로 뭐예요? 유상으로 가요. 뭐 주기로 했는 유상으로 가잖아요. 근데 몇 년물 안 주면, 2년물 안 주면, 자, 설정자는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뭐 하는 거예요? 소멸 통고예요, 소멸 청구예요? 소멸 청구하면 지상권이요, 즉시 뭐 해버려요? 소멸돼버려요. 지금 이거 지나치게 하는 거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상권 일반은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상권자는 물권이기 때문에 본질이 뭐예요? 지상권의 본질은 처분이잖아요. 처분이니까 지상권자는 설정자 갑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뭐 할 수도 있고, 양도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임대차도 할 수도 있고, 임대 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도 뭐 할 수 있고, 설정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가능하고, 이걸 갖다가 처분 금지 특이하면 그건 무효예요. 왜? 물권은 무엇이 본질이기 때문에, 처분이 본질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지상권 나오면, 자, 법정지상권이 되려면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자, 법정지상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건 100% 시험에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 뭐예요? 반드시 건물 등이 뭐하고 있어야 돼요?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요? 언제? 자, 법정지상권에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서는 처분 시, 관법지에서는 처분 시, 법정지상권에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 반드시 건물 등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설정할 때 건물이 없었어요. 그럼 나대지잖아요.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법정지상권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건물과 토지는 동일인 소유예요. 동일인 소유. 언제요? 똑같아요.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예요.
자, 관법지는요, 처분 시 동일인 소유해야 돼. 그럼 세 번째, 자, 임의경매. 임의경매. 이게 이제 법정지상권이잖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됐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건물 소유자한테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임의경매 이외이죠. 요 경우도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소유자한테 관법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단 여기서는 임의규정이니까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요것이 하나 더 붙어요. 요거는 법에 정해져 있고. 그래서 요 규정을 딱 찾으셔야 돼요. 그럼 문제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법정지상권 관법지 실무에서는 동일하게 취급해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 10개 있었잖아요.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자, 법정지상권 관법지 인정 안 되는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 10개만 알자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칠판을 보세요. 칠판. 첫 번째, 자, 나대지 무조건 안 되죠. 그쵸? 나대지는 처음에 건물이 없었잖아요. 맨 땅이었잖아요. 토지 매매 시, 토지의 저당부 설정할 당시 나대지였어요. 그 다음에 명의신탁. 명의신탁. 그 다음에 환지. 예. 그 다음에 해제. 그 다음에 환매. 여기는 환지고 이거는 환지고 이거는 환매입니다. 환매. 뭐 5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포괄매매. 포괄매매는 사례 설명할게요. 갑의 토지, 갑의 건물. 그래서 우리는 건물, 부동산, 토지, 부동산 따로따로 2개 있잖아요. 이걸 같이 파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을한테 이렇게. 자,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그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를 했어요. 매매 계약하면서. 등기하면은 토지는 누구 거예요? 을 거. 건물은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을이 대금을 다 줬어요. 그리고 가져왔어요, 건물. 근데 등기는 안 했다고. 그러면 을소유예요, 갑소유예요? 갑소유. 이런 상태에서 을이가 돈이 필요해서 어디 갔어요? 자, 농협은행 갔어요. 가서 뭐 했습니까? 금전 소비대차. 못 믿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 토지에다 뭘 설정했어요? 저당권 설정했어요. 이렇게 저당권 설정. 자,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보겠습니까? 건물 있습니까? 건물 있잖아요. 동일한 소유입니까? 토지는 누구 거고? 을 거고. 건물은 누구 거예요? 을 거예요? 갑 거예요? 갑 거. 동일한 소유 아니잖아요. 여기도 틀어없잖아요. 그러면 자, 경매가 돈 안 주니까 경매 실행해서 A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A가 누구에게? 을에게 건물을 뭐 해라? 철거해라. 그럼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관법지, 법정이상 인정이 안 되니까. 이게 포괄매매. 자, 포괄매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 철, 신. 공동 저당했는데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했어요. 자, 공철신. 그 다음에 자, 관법지. 관법지가 인정이 되는 경우인데 이 사람이 토지 소유자하고 뭔 대차? 임대차를 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포괄매매, 공철신, 요거 그만 8개 나왔잖아요. 5개에다가 6, 7, 8. 그럼 뭐 있어요? 자, 공유토지. 공유토지 지분의 과반수 뭘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뭐 했어요? 신축했어요. 그러면 토지 위에다가 건물 신축은 처분행위잖아요.
그럼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지었으면 인정이 되는데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 그럼 철거 대상이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있어요. 자, 우리가 뭐예요? 구분 소유적 공유. 여기 있잖아요. 요거. 그래서 자, X 토지가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공동 소유. 대내적으로는 각자 소유. 그러니까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여기는 갑이 배타적으로, 여기는 을이 배타적으로. 그래서 갑이 을의 동의를 여기다가 얻어서 여기다 갑이 건물을 신축한 거예요. 근데 이 공유 지분이 을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은 철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갑이 자기 쪽에다가 점유하는 걸 여기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근데 토지가 나중에 을 소유가 됐어요. 그럼 이 건물을 철거해요, 안 해요? 이거 철거 안 해요. 이 경우는 관법지를 인정하는 경우고,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쪽 동의 얻어서 건물 지은 거는 이거는 관법지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기 5개에다가 6개, 7개, 8개, 9개, 10개. 요것만 하면 쉽게 돼요. 그러면 자, 문제, 오늘 나갔던 프린트물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가 풀려야 돼요. 그러면 1번 문제 보시게요. 자,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렇네요. 자, 1번. 기료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지상권에서 지료는 원칙은 무상의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립 요건이 아니다. 게 맞는 질문이에요. 자, 2번. 지상권에 기해서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합니까? 자, 이거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부합에서 우리가 소유권에서 첨부해서 부합, 혼화, 가공할 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자, 갑의 토지에 갑에 이렇게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자, 권원이 있냐 없냐 그런 거예요. 권원이 있다는 이야기는 여기 지상권이 있냐, 전세권이 있냐, 임대차가 있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갑의 건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을이 이렇게 지금 붙인 거잖아요. 이렇게. 뭘 했다고요? 부합했다. 부합했다는 이야기는 분리가 안 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의 토지, 갑의 건물인데 여기다가 지금 을이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붙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권원 일시 붙였냐, 권원 없이 붙였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권원 없이 붙였다면 반드시 부합이 돼버려요. 권원이 있다면 자, 독립성이 있냐 없냐 그런 거예요. 자, 독립성이 없으면 뭐가 돼버려요? 부합이 돼버려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봅시다. 독립성이라는 이야기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권원도 있고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한다 안 한다? 부합 안 하는 거죠. 부합 안 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자, 토지에서는 건물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토지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런 거고요. 건물에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나오는 거죠. 여기는 지상권에서 나오는 거고요. 지상권에서 나오는 거. 여기는 전세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따 전세권 할 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2개 가지고 문제를 최근에 2번이나 물어봤어요. 지금 말을 어떻게 물어봤냐면 건물이었어요. 근데 요걸 한대요. 그럼 무조건 틀리는 거죠. 토지에서 지상물이 나오는 거고 건물은 부속물이고 토지면 이렇게 가야지 부속물로 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요것도 몇 번 문제로? 80번 문제로. 그럼 요것만 알아도 문제가 풀 수 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해. 그냥 찍는 거예요. 읽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요걸 조심.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권원도 있고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이 안 되잖아요. 부합이 안 되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부속물 그런 거예요. 부합 안 되는 걸 뭐라고요? 부속물. 부합이 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부합이 되는 걸 우리는 부합물.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에서는요, 평상시에는 부속물인지 부합물인지 구별 않고 막 쓰잖아요. 법적으로 엄연히 틀려요. 부속물이라는 이야기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을이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뭐예요? 부속물이에요. 그러면 이 부속물은 누구 소유예요? 갑 소유, 을 소유예요. 부합이 안 되니까 누구 소유예요? 을이 이렇게 붙였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부속물이에요. 그럼 누구 소유요? 을 거잖아요. 을 거. 근데 부합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부합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붙였는데. 그럼 갑 거예요? 을 거예요? 부합이 돼버리면 갑 거가 되는 거고. 부합이 안 되면은 부합이 안 돼야 부속물이거든요. 부속물 을 거가 되는 거예요. 을 거니까 을이 토지였다면 지상물 매수, 건물이었다면 부속물 매수 청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1번을 봅시다. 2번을 봅시다. 부속된 공작물이니까 부속물이잖아요. 그럼 토지에 부합해요? 안 해요? 아니, 1번에 2번. 해요? 안 해요? 않잖아요. 않는다고 맞는 질문이에요. 자, 3번 보면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권은 내 마음대로 처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양도할 수 있어요. 그 없대 틀렸잖아요.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자, 구분지상권은 자, 이거 구분지상권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여기에 특정 구분해서 여기는 지하잖아요. 지하. 여기는 지상이잖아요. 지상. 그러면 5m에서 7m 이 사이에 요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구분지상권. 지하로 가면 지하 몇 미터에서 뭐 5m에서 7m 사이 여기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에서 구분지상권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우리 한전에 보면 고압선이나 위에 무엇이 들어가요? 지나가요? 고압선 전혀 안 지나가. 내 토지 위로, 내 건물 위로 고압선 지나가면 한전에서 보상해요, 안 해요? 보상, 이게 구분지상권이에요. 고압선. 내 건물 위로 고압선이 지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하잖아요. 그럼 한전은 다 보상해 주는 거예요. 구분지상권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하는요? 우리 금남로 가면 지하상가 있잖아요. 다 거의 구분지상권이에요. 지하 몇 미터에서 몇 미터까지. 여기 상가가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으로 지하로. 건물이나 공작물은 구분지상권이 되는데 수목은 안 돼요. 왜냐하면 나무를 띄워놓아 보세요. 이렇게 공중에다가.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어버리죠. 지하에다 놔두면 숨없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분지상권인데 여기는 건물이나 공작물은 인정이 되는데 수목은 인정을 안 해요.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상으로 특정한 층, 지하로 특정한 층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이 보면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위해 설정할 수 있다는 게 맞는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합니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자, 요것도 요즘에 최근에 잘 물어보죠. 이거죠. 자, 어떤 경우냐면 갑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 농협은행 가서 돈을 빌리는 거죠. 금전소비대처. 얼마? 3억. 농협이 지금 갑한테 돈 빌려주고 갑의 뭐에다가 X 토지에다가 뭘 설정해요? 뭘 설정해?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만약에 경우 3억을 안 주면 바로 경매를 실행하려고. 근데 그러면 설정하고 등기까지 하면
농협은행은 뭐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당권자는 이 토지를 점유해요, 안 해요? 토지 점유해요, 안 해요? 점유 않잖아요. 채무자 설정자가 점유하잖아요. 근데 어느 누가 갑이 됐든 여기 토지 위에다가 갑이 됐든 아니면 제3자 병이 됐든 여기다 뭘 지어버리면 건물을 뭐 해버리면 신축해버리면 이 토지 가치는 어째요? 그대로 있어요. 뚝 떨어져 버려요. 뚝 떨어져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하면서 동시에 어느 누구도 자기 동의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못 짓게 하려고 여기다가 지상권을 같이 설정해 버려요. 그럼 이 지상권은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하면서 지상권과 같이 설정하는 이유는 사용수익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을 못 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못 심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 채권, 돈을 갚아버리면 저당권이 소멸되면서 지상권도 같이 소멸되는 거예요. 예, 주가 죽어버리니까 종이 따라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자 5번 질문 보세요. 저당권 설정자가 지금 여기 갑이에요.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자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 3억이잖아요. 3억을 뭐하면 자 저당권은 채권이 주고 저당권이 종이 채권이 주니까 3억을 갚아버리면 저당권은 자동 말소죠. 저당권이 말소되니까 담보지상권도 자동으로 소멸되는 거죠. 그렇죠? 주인이 이게 주인이에요. 종이고 종놈의 종이 담보지상권이에요. 그래서 저당권이 죽으면서 담보지상권 같이 죽어. 주가 죽으면 종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5번은 지상권 소멸한다. 이게 지상권이 사용수익이 아니라 담보지상권이니까 담보지상권 뭐한다?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저 혼자만 떠들고 있나요? 뭔 말인지 당초 모르겠어요? 이거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자 2번 가겠습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어요. 자 1번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며 건물이 멸실하면 지상권은 소멸합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상물하고 여기 지상물하고 지상권은 별개라고 그랬잖아요. 별개. 이 지상물이 아예 없어져도 다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날아가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상물하고 지상권은 별개란 말이에요. 별개. 이게 다 없어도 지상권은 그대로 있고요. 요건 놔두고 지상권만 처분할 수도 있어요. 지상권을 처분한다는 이야기는 지상권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별개로 가니까. 그러면 1번은 자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을 하면 건물이 다 없어지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야 되잖아요. 소멸한다 하면 틀리지.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5월달. 그래서 1번이 답이고 2번은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지상권은 어찌요? 기간 동안 사용수익할 수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자, 갑의 토지에 대해서 우리 지금 지상권을 설정 등기까지 했잖아요. 지상권자잖아요. 그럼 갑이 토지를 팔았어. 누구한테? 병한테. 양도를 했다고. 양도를 하고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병은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근데 이 토지에 누가 있어요? 을지상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자한테 토지에서 나가 한다, 못 한다? 못 하는 거. 이 사람은 지상권에는 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권은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물권끼리는 소유권도 물권이고 지상권도 물권이에요. 둘이 대립하면 누가 우선이에요? 먼저 생긴 놈이 나중에 생긴 놈이. 누가 먼저 생겼어요? 지상권이 먼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토지를 샀었을 때 사용수익권은 지금 을한테 있으니까 이놈은 손 못 대고 처분권만 지금 넘겨받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만약에 10억짜리예요. 자, 지상권인데 만약에 보증금 5억을 받았어. 그러면 갑이 병한테 팔 때 10억 받았겠어? 5억만 받았겠어? 이런 5억 안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병이 5억만 주고 토지 소유권 넘겨받고 기간이 만료되면 병이 을한테 5억 주고 내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 지상권인 상태에서 지금 인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자한테 이 땅에서 나가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게 몇 번 지문? 2번 질문이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매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에 맞는 질문이에요. 자, 3번 갑니다. 건물 위에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존속 기간을, 자, 공작물이니까 몇 년으로 했어요? 아니, 여기서 몇 년으로 했어? 3년으로, 그러면 단기 규정이니까 아래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위로만 가야 되잖아요. 몇 년으로 되는 거예요? 5년이 되는 거예요. 공작물이니까. 여기 5년이잖아, 5년. 근데 3년 했다면 5년이 돼버린 거예요. 왜? 위로 간 거는 그대로 가고 아래로 간 거는 무시하고 5년으로 돼버리잖아요.